중국 정부가 올해 2차 히토류의 채굴, 재련 쿼터를 동결했습니다. 구독 누르고 자세히 보시죠. 중국 공업정보화부와 천연자원부는 20일 제2차 히토류 채굴 재련 쿼터를 발표했는데요. 이에 따르면 히토류 채굴 쿼터는 13만 5천 톤, 재련 쿼터는 12만 7천 톤으로 할당됐습니다. 이는 지난 4월 발표된 제1차 히토류 채굴 재련 쿼터와 동일한 수치인데요. 채굴 쿼터는 중국 국영기업 중국 히토그룹과 중국 최대 히토류 공급업체 북방히토에 각각 할당됐습니다. 중국 히토그룹에는 채굴 4만 930톤과 재련 4만 5천 9톤이, 북방히토에는 채굴 9만 4천 70톤과 재련 8만 1991톤이 각각 할당됐죠. 중국 정부의 생산 총량 지표는 확대되고 있지만 중가폭은 둔화되고 있는데요. 특히 최근 들어 주로 경히토를 중심으로 채굴 쿼터가 증가하고 있으며 환경보호와 자원 확보를 위해 중히토류 생산은 통제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한편 현재 중국 히토류 산업은 중히토류 중심의 중국 히토그룹과 경히토류 중심의 북방히토 2강 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히토류 국유기업 통폐합을 통해 기업의 생산 집중도를 지속 확대하고 있는 중국. 과연 히토류의 할당을 정하고 통제하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관련 내용은 조태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다들 잘 아시는 내용이겠지만요, 이번에는 복습 차원에서 히토류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보고자 합니다. 히토류라는 거는 여기 코트라 자료에 나온 것처럼요, 원소기호 57번에서 71번까지 그리고 스칸듐, 이트륨 이렇게까지 포함해서 총 17개 원소를 지칭합니다. 이 희귀한 원소 히토류, 지금은 첨단 산업에 폭넓게 쓰이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많은 첨단 분야들, 이런 데에는 다 히토류가 들어간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일부는 히토류가 없으면 아예 안 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첨단 산업의 필수 원소로 각광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들은 그렇게 희귀하지 않은데 왜 이렇게 희귀하다라는 이름까지 붙어서 거래가 되고 있느냐, 왜 가치가 치솟고 있냐, 이거는 추출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추출이 어렵다 보니까요, 추출하기 위해서 굉장히 강한 화학약품 같은 것들도 많이 사용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히토류 산업이라는 게 발전을 하려면 몇 가지 조건이 붙게 됩니다. 당연히 채산성에 있는 광산이 있어야 되는 게 먼저 조건이 될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인건비는 저렴한데 노동자의 권리는 약한 곳, 이런 것들이 좋을 겁니다. 세 번째로는 말씀드린 것처럼 화학약품을 쓰다 보니까 환경오염이 많이 되는데 환경오염 같은 것들을 크게 신경 쓰지 않는 그런 국가면은 더더욱 좋겠죠. 이런 조건들을 다 갖춘 나라, 이거는 결코 선진국은 아닐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발도상국에서 주로 진행이 되고요. 그 가운데에서도 권위주의 정부, 왜냐하면은 인권보다는 목적 같은 게 더 중시되기 때문인데요. 이런 조건에 다 들어맞는 나라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중국이죠. 이 자료에도 나오는데요, 보시면은 히토류 부존량 자체가 중국이 제일 많습니다. 첫 번째 조건은 다 만족을 한 상태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히토류를 개발하기에 아주 좋은 조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최근에 인건비가 올랐다고는 하지만은 여전히 다른 나라들, 특히 선진국에 비해서는 저렴한 편이고요. 환경에 대한 인식은 요즘 개선되고 있다고 하지만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여기에 정치적인 환경을 보면요, 중국 공산당 일당 독재에서 지금은 시진핑 1인 독재로 아주 악화, 변질된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히토류 같은 사업을 하기에는 최적의 조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중국은 세계 히토류 시장에서 절대 강자로 불리고 있습니다. 이거는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에 실린 기사를 보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히토류 시장에서 중국 점유율 지금 70% 정도의 수준이라고 합니다. 사실 이게 굉장히 많이 하락한 수준이에요. 2012년 자료를 보면요, 당시에는 중국의 히토류 시장 점유율이 90%였거든요. 그런데 여러 나라들이 히토류 공급망 다변화에 나서면서 이렇게 점유율이 하락한 수준이 70%입니다. 물론 중국의 히토류 사업 그렇게 문제가 없다라고만 이야기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각 나라들이 공급망 다변화에 나섰다는 점, 이런 점은 중국에 있어서는 악재일 수밖에 없고요. 수출 증가세라든지 생산량 역시 둔화세가 확연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여전히 히토류 공급망의 중심에 있는 나라는 바로 중국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앞서서 말씀을 드렸던 게 바로 공급망 다변화입니다. 왜 이렇게 공급망을 다변화하려고 그러냐, 중국에서 하면 편하지 않냐. 다들 잘 아시는 것처럼 중국이 이 히토류를 앞세워서 자원을 무기화하는 움직임을 노골적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거를 무기로 쓰기 시작했을까? 여러 가지 배경들이 있겠지만요, 지금 핵심은 역시 미중 갈등, 이게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한 공급망 갈등, 더 나아가서는 세계 패권 경쟁에서 중국이 내세울 수 있는 무기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이죠. 사실은 이 경쟁에서 미국은 내세울 게 꽤 많습니다. 기초 기술이 있고요, 첨단 기술도 갖췄고요,
굉장히 많은 기술과 자본력을 갖춘 동맹국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쟁에서 상대적으로 중국은 내세울 게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가진 근본적인 경쟁력, 바로 원자재 경쟁력을 앞세우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 가운데에서도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시장의 지배적인 위치에 있는 히토류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움직임은 최근에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국이 원자재가 있는 나라들, 예를 들어서 리튬 같은 게 있겠죠. 이런 것들을 확보하려고 굉장히 많은 자본을 투자하고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연장선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서도 등장하는 게요, 이번 기사에서도 언급된 채굴과 재련, 쿼터가 있습니다. 히토류의 수요가 많다고 하더라도요, 이런 히토류 광산을 무한정 아주 무분별하게 개발하게 되면은 그거는 장기적으로 굉장히 안 좋은 그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은 환경 오염도 굉장히 심각해질 것이고요. 또 하나의 이유를 들자면 앞서서 말씀드렸던 자원의 무기화 측면에서도 공급을 통제하는 게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량을 정해주고요, 이 쿼터를 나눠주는 겁니다. 이 쿼터를 나눠주는 기업들은 국유 기업이죠. 원래는 회사들이 더 많았는데요, 이렇게 많은 재편을 보여주면서 지금은 중국 히토그룹 그리고 북방 히토그룹, 사실상 두 기업 2강 체제로 재편이 된 상태라고 합니다. 전자, 그러니까 중국 히토그룹은 중히토류가 중심이고요, 북방 히토그룹은 경히토류가 중심이라고 하는데요. 지금까지는 관행적으로 중국에서 이거를 1년에 2차례 쿼터를 발표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난해에는 3차례 발표를 했거든요. 채굴과 재련은 1년 전보다 한 20%대 정도 늘려놨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1차 발표가 있었죠. 당시 한 10% 정도 증가,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요. 전반적으로 보면은 총량 자체는 계속적으로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증가폭 자체는 상당히 둔화하는 흐름이 직접적으로 감지가 돼요. 특히 이 경히토류 중심으로는 쿼터를 늘리는데요, 중히토류는 굉장히 조심스러워하는 모습들이 역력합니다. 이런 것들도 여러 검토를 거친 결과로 봐야 하겠죠. 그런데 이번에 2차 쿼터를 발표했는데요, 1차 쿼터 때랑 그대로 유지를 했다는 겁니다. 증가폭이 점점 둔화하다가 이번에는 동결을 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뜻하냐? 앞에 설명드렸던 것들의 연장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중국이라는 나라는 2020년대 들어서는 세계 환경의 가장 큰 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중국은 워낙 큰 시장을 가지고 있고요, 인구도 많고 땅덩어리도 넓다 보니까 이 환경 오염 자체가 중국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죠. 대표적으로 탄소 배출 같은 것들이 그렇습니다. 중국 정부에서도 환경에 그렇게 지금까지는 큰 관심을 두지 않았었는데요, 2010년 이후로는 이쪽에 대한 관심도 그래도 조금씩 생겨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성장을 하면서 경각심도 생겼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런 환경 오염이 계속된다면 지속 가능한 성장이랑은 거리가 굉장히 멀어지게 되겠죠. 환경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시점이 되기도 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이 환경 쪽에도 조금씩 자원을 투자하고요, 미약하지만 성과도 나오고 있는 중이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히토류 채굴이나 재련 같은 것들도 조금씩 조절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히토류를 통제하는 게 국제 역학 관계에서 자국에 유리하다고 본 측면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결국 우리같이 원자재 대부분, 히토류도 마찬가지죠, 수입에 의존하는 이런 나라들로서는 공급망을 다변화하는 게 더욱더 중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말로만 탈중국 이렇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요, 실제적으로 어떤 결과물이 나오는 정책을 강하게 시행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성공 투자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